한국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슬프게도 2025년 4월에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며 목격 응답률은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 4월 30일 교육부에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라는 비전으로 5개의 예방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어울림 더하기 정책입니다. 기존의 어울림의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더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정책인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올바른 기술 활용 능력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역기능을 예방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와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간의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의 관계 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편하는 정책으로 위기 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때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 기관 및 대학 등의 지역 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과 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도 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예방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시행될 이 정책들이 정말 효과적인 정책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세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라인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지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지메라는 단어는 일본어의 괴롭히다라는 의미의 이지메루에서 생겨난 말로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이지메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본은 폭력행위와 따돌림을 학교폭력 안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폭력행위와 학교폭력 즉 이지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메의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중대사태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행위일 경우에는 경찰과 연계되어 형법 등으로 다스리고 이지메일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교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지메는 각 피해자가 모두 학교에 다녀야 하며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피해 학생이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이지메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6년부터 이어져 온 학교폭력의 구분으로 인해 일본은 2000년 이전부터 이지메 피해와 목격 경험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묻는 교육관계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처럼 말이죠.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교사는 눈에 두드러지지 않은 괴롭힘이라도 사전에 조기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지메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대응하려는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특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 조기 대응 그리고 미연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책인 주간교사와 스쿨 소셜 워커가 2007년과 200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주간교사는 행정직원과 교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 교감 보좌와 학생 생활 지도 등의 교육 업무, 공문 처리, 그리고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조직과 관계자 간의 윤활유 및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 소셜 워커 또한 학부모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며 학생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는 학교 밖의 상담과 재교육 등의 시설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학교에서는 더욱 빠르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시되면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에서도 교사 연수와 같이 학교폭력 징후 파악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지역 연계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사와 학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괴롭힘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의 대상과 관계를 고려해서 한정하고 그 심각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여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경찰 등 많은 부분에서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및 법률 성공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건국대학교 하태영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아시나요? 지난달 2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한인 중학생에 대한 애도 캠페인 사진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로 특히나 인종차별과 같은 학교폭력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 장애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1999년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왕따 방지법과 같은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미국의 주를 구분하여 왕따 방지법 및 정책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 방지법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 법령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가해자와 방관자 모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법안이 다루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는 교내에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전화번호 알림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보고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해 학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게는 강제 전학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교회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해서는 학칙이 아닌 교육위원회의 처벌 규정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지 법률 및 정책을 시행하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무관용의 정책, 제로 톨러런스를 통해 징계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무관용 정책은 198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기 사용, 마약 복용 등에 대해 정학이나 퇴학 등 미리 정해진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학교 안전과 학습 분위기 개선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사소한 비행에도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져 오히려 비행이 악화되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워스콘신주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과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사회정서학습 SEL, 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능력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욕시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 RCCP는 미국의 성공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공감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학교 내 인종, 민족, 성별 편견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을 제어하고 긍정적 사고나 적응적 학교 생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효과적인 감정 표현 기법, 건설적인 의사소통 방법,
갈등 분석 기법, 협동심 증진 전략, 자기주장 전개법,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감사인식, 선입견 및 편견 억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장, 교사들은 가르치게 될 내용의 프로그램을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교육받고 동료 학생들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동료 중재자들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이어 핀란드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건국대학교 한세은입니다. 핀란드 하면 복지 좋고 환경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핀란드도 한때 학교폭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 있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WHO는 2004년 35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발표했는데요. 11세, 15세 아동의 학교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링, 즉 괴롭힘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학교복지위원회에서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이 바로 키바 코올루입니다. 키바는 핀란드어로 괴롭힘에 맞서다, 코올루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즉 괴롭힘에 맞서는 학교인데요. 키바가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키바 코올루를 즐거운 학교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키바 프로그램은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국가 기본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1년 동안 약 20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키바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동료 학생들이 괴롭힘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해의 개별적인 사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 주목합니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 역할극, 토론, 온라인 게임 등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사용해 학생들이 몸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키바 프로그램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나눈다는 점에서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베르소 프로그램입니다. 성인의 개입 없이 합의에 이르는 또래 조정을 핵심으로 삼으며 이름 역시 핀란드어로 또래 조정이라는 단어를 함축한 것입니다. 베르소 프로그램의 핵심은 또래 조정 회의로 성인 없이 또래 조정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때문에 자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진행하는데 원하는 학생이 한 해에 선발한다 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까 싶죠. 신기하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핵심 기본교육과정이나 교육 목표에서 조정이라는 기술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과 합의를 지켜나가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베르소 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의 도입 없이 학교 사이에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르소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 선발된 또래 조정관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할 때 실행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갈등 해결 사례와 조정회의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심화훈련이나 추가 연수에서는 회복적 조정을 삶으로 확장해보는 과정을 배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또래 조정관들은 조정회의에 투입되는데요. 그들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되며 시작부터 종료까지 학생들의 자발성이 중시됩니다. 베르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갈등을 문제 상황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0년 발표된 베르소 프로그램 연관 보고서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85%가 거의 항상, 10%가 종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덕분에 분쟁이 감소되었는지, 삶에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와 존중에 기반을 둔 조정 경험은 학교 구성원 사이의 관계, 나아가 공동체 의식의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바 코올루와 베르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어울림 더하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이 학생에서 학부모와 교원에게까지 늘어나며 그에 따라 학습 방식이 강의 형식의 교사 중심에서 체험 형식의 대상자 맞춤형으로 변화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즉 보호자 연수 프로그램과 지역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의 연계 및 협조가 있어야 함을 배경으로 하면서 단순히 개념과 절차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연한 연수 방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교폭력, 즉 이지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지역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한국의 목적과 거의 동일하며 체험형의 방식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대처법을 이해하고 직접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일본의 예방교육 방식처럼 한국도 학부모에게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예방 효과와 적극적인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이외에도 상담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교육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어울림 더하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공통점입니다. 교사의 주도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조정 중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의 공격적 문제 행동에 개입한다는 취지에서 뉴욕시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 RCCP와 학생 자치, 또래 상담, 공감 활동 중심이자 교사, 학부모 연수가 병행되는 한국의 프로그램 어울림 더하기는 당사자인 학생들 외에도 교육받도록 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감과 예방 중심인 반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통제와 처벌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국도 셀 프로그램과 회복적 정의 등 관계 회복 중심 정책으로 변화 중이지만 여전히 무관용의 정책의 힘이 크게 작용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국가의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먼저 학교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한국은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참여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베로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또래 조정관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에게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회복과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베로소 프로그램이 회복적 조정을 거치듯 한국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조정, 합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 방식인데요. 한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을 세운 후 체계적으로 전국의 학교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핀란드는 비교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죠. 또한 프로그램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교육청이나 학교,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며 전문기관을 활용해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고자 하는데요. 핀란드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 방법 및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전문팀을 따로 꾸려 확인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듯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제각기의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